형, 저 이번 생 성공했나봐요. 시승 전날 밤 자랑 문자를 돌렸다. 시승차가 꿈의 차 페라리,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슈퍼카 812 슈퍼패스트여서다. 자동차 기자 이전에 차 마니아로서 가슴이 안 뛸 수가 없다. 이윽고 다음날 가속 페달에 힘주는 순간 이성을 놓을 뻔했다. (800마력) 가속은 상상을 한참 넘어섰다. 글 윤지수 기자 사진 윤지수, 페라리 1996년 등장한 페라리 550 마라넬로. 페라리 12기통 플래그십 로드카 계보를 잇는 선조며 812 슈퍼패스트는 직계 후손인 셈이다. 참고로 페라리는 1947년 등장한 브랜드 최초의 로드카 125S부터 12기통이었다. 12기통 페라리에 푹 빠진 계기는 550 마라넬로였다. 영화 나쁜 녀석들이에서 평온한 표정 지은 채 F1 경주차 소리내며 질주하던 모습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날 만큼 강렬했다. (812) 슈퍼패스트는 그 12기통 페라리 계보를 잇는 도로 위 플래그십 슈퍼카. 10대 소년이 선망했던 드림카를 30대가 되어서야 만났다. 앞바퀴 뒤편에 B12 엔진이 자리잡은 베를린을 타는 보닛이 엄청나게 길다. 거대한 보닛이 매력 열쇠를 받자마자 후다닥 운전석에 몸을 구겨 넣었다. 드림카에 앉는 호사를 1초라도 미룰 수 없던 까닭이다. 처음 앉은 느낌? 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엉덩이는 둘째치고 보닛 끝이 정말 엄청나게 멀다. 마치 일반 세단 뒷좌석에서 좌석 너머 보닛 끝 바라보는 기분이랄까. 운전대 왼쪽 아래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다. 운전대 왼쪽 새빨간 스타트 버튼 누르면 드디어 시작이다. (12기통) 엔진이 숨 크게 들이쉬며 잠에서 깬다. 역시 날 것 그대로다. 스타트 모터 도는 소리부터 낮게 울려 퍼지는 12기통 공회전 소리까지 경주차처럼 거칠게 실내로 들이친다. 출발 방법도 그렇다. 센터 콘솔에서 변속기 뒤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차는 운전대 뒤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당겨야만 일단 기어가 맞물린다. 남다른 조작법과 12기통 소리가 어우러져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긴장이 감돈다. 덜컥. 분명 페달을 조심조심 밟았건만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클러치 맞물리는 감각을 숨기질 않는다. 괜히 F1 DCT가 아닌 모양이다. 운전대 감각도 색다르다. 마치 원격 조종하듯 멀찍이 떨어진 앞바퀴 움직임이 아득하다. (10대) 소년이 꿈꿔왔던 드림카의 현실은 상상보다 더 대단했다. 재원표. 매우 납작하지만 보닛이 앞으로 쭉 뻗어 차체 너비를 가늠하기가 쉽다. 그래서 편했다. 운전대 휘돌려도 앞머리만 불이 나게 움직일 뿐 운전자는 뒷바퀴 쪽에 붙어 느긋하게 따라간다. 덕분에 운전이 쉽기도 하다. 보통 눈높이 낮은 슈퍼카는 좌우 너비 가늠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나 812 슈퍼패스트는 보닛이 앞으로 쭉 뻗어 차체 너비가 빤히 보인다.
4,971mm 널쩍한 너비에도 불구하고 좁은 지하 주차장이 두렵지 않은 이유다. 812 슈퍼패스트는 F12 베를리네타보다 더 중후하고 묵직한 배기음을 낸다. 정신 차릴 틈 없다. 뻥 트임 도로 위. 대체 800마력 쏟아내는 느낌은 어떨까? 시속 30km로 달리다 냅다 페달을 밟았다. 순간 시트에 흡입되던 몸이 푹 파묻히며 어지러움을 느낄 찰나 계기판은 이미 시속 100km를 넘어섰다. (812) 슈퍼패스트는 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그동안 수많은 고성능 차를 타봤지만 이 차는 현실감이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보통 고성능 차도 고속에 다다르면 가속이 더뎌진다. 그래서 초반 가속에 정신이 혼미해졌다가도 후반은 안정을 되찾는데 812 슈퍼패스트는 정신 추스를 시간 없다. 고속으로 질주할 때마저 다른 고성능차 초반 가속하듯 맹렬히 몰아붙인다. 터보로 쥐어짜낸 출력이 아닌 넉넉한 자연흡기 6. 5리터 엔진으로 끌어낸 800마력답다. 숫자도 이를 증명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2. 9초. 시속 200km까지는 단 7.9초 만에 가속한다. 그러니까 좀 빠른 차들이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동안 이 차는 시속 200km로 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340km다. B12 6.5리터 엔진은 8,500rpm에서 800마력 최고 출력을 7,000rpm에서 73. 3kg, M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자연흡기 엔진답게 최대 토크 시점이 무척 높지만 3,500rpm부터 최대 토크의 80%를 발휘하기에 저속에서부터 활기차다 글을 쓰는 지금도 눈 감으면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가속 성능도 빼어났지만 소리는 더 인상 깊었다. 시속 약 80km에 도달하면 2단 기어로 바꿔 무는데 이때 rpm이 8,900이다. 보통 가솔린 엔진 최고 rpm 6,000에서 7,000 수준이니 그런 차 타왔던 기자에겐 말 그대로 터질 듯한 고음이었다. (812) 슈퍼패스트 기어비 F12 베를리네타보다 6% 기어비를 줄여 더 적극적으로 가속하며 최고 rpm 역시 더욱 높였다. 그 소리를 7단 F1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싹둑 가른다. (2단으로) 기어를 바꿔 문 뒤 rpm은 6,000. 기어를 바꿔도 여전히 고음이다. 특히 듀얼 클러치답게 변속 속도는 순식간이며 직결감도 훌륭하다. 이전 F12 베를리네타보다 고속 기어로 바꿔 무는 속도가 30% 줄었다고. 또 저속 기어로 바꾸는 다운시프트 속도는 40%나 줄었다. 동반석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최고 속도 찍을 뻔했다. 속도감이 무뎌지는 이유는 또 있다. 차가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다. 차체 바닥 공기를 바깥으로 빠르게 뽑아내 차체를 빨판처럼 도로에 붙이는 그라운드 이펙트까지 활용하면서 다운포스는 F12 베를리네타보다 30% 늘었다. 감당 못할 고성능 물론 이 차는 트랙을 호령하는 페라리다. 그 실력을 엿보기 위해 직선주로를 빠져나와 굽이길을 찾았다.
첫 코너는 일반 스포티 세단 한계점에 다다른 속도로 진입. 역시 타이어 지식인은 소리 하나 들을 수 없다. 길이 4,657mm, 너비 1,971mm 큼직한 차가 무게는 1,630kg에 불과하고 페라리만을 위해 개발한 미쉐린 특제 타이어는 너비가 앞이 275mm, 뒤가 315mm다. 코너 한계 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코너를 돌아나가는 감각 역시 다르다. 운전석이 뒷바퀴에 달라붙은 까닭에 급제동할 때 앞 서스펜션 눌리는 느낌이 희미하고 격하게 코너 중심 향해 운전대 돌려도 운전자는 한결 여유롭다. 특히 운전자 바로 뒤에 뒷바퀴가 있기에 뒷바퀴를 코너 중심으로 과감하게 붙일 수 있다. 즉, 최적의 궤적을 보다 쉽고 쾌적하게 그릴 수 있다. 무게중심도 한몫한다. 보통 앞 엔진으로 뒷바퀴를 굴리는 에파 스포츠카는 앞뒤 무게 비율이 50대 50이거나 앞이 살짝 무겁다. 그런데 이 차는 반대다. 뒤로 한참 밀려난 운전석처럼 무게 비율이 앞 47, 뒤 53이다. 그래서 코너 진입 시 급제동하며 운전대 꺾으면 앞쪽이 비교적 가뿐하고 코너 탈출하며 재가속할 때는 뒤쪽에 무게가 실리며 안정적으로 제힘을 쏟아낸다. 뒷바퀴 축 가운데에 7단 F1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전자식 차동 기어를 달아 앞뒤 무게중심을 이상적으로 조율했다. 비결은 구조다. 긴 보닛으로 엿볼 수 있듯 812 슈퍼패스트는 앞바퀴 축보다 엔진이 뒤쪽에 자리 잡은 프런트 미드십이다. 또 변속기를 엔진에 바로 붙이지 않고 뒤차축으로 옮겨단 트랜스 엑셀 구조로 빚었다. 주요 파워트레인을 앞뒤로 나눠 실어 우월한 무게 비율을 뽐낸다. 한계를 엿보기 위해 코너 진입 속도는 계속 높여봤다. 그러나 기자의 간덩이로는 812 슈퍼패스트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300에서 400마력대 고성능 쿠페라면 이미 미끄러졌을 상황에서도 이 차는 여전히 여유만만이다. 라페라리에 얹었던 브렘보 익스트림 디자인 브레이크를 얻는다. 시속 100km에서 급제동 시 32m 만에 정지한다. 이전 세대보다 2.5m 줄어든 수치다. 모든 장비가 그랬다. 연이은 급제동에도 라페라리에 얹었던 브렘보 익스트림 디자인 브레이크는 지친 기색조차 없었고 피렐리 P0 코르사 타이어 역시 도로를 붙든 채 놓아주질 않았다. 페라리 역사상 처음으로 얹었다는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도 이질감 없기는 마찬가지. 이 차의 한계는 향후 널찍한 트랙 위에서나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 이름 그대로 800마력 12기통 페라리는 대단히 빨랐다. 어떤 속도에서건 어떤 상황에서든 힘이 절절 넘쳐난다. 그 출력을 온전히 소화하는 고성능 셰시 완성도는 역시 모터스포츠 현장에서 태어난 페라리답다.